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52-6 기속력 하겠습니다. 기속력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의, 성질, 발생, 작용, 효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論점들을 이제 정리하면 끝인 거예요. 요거 목차 제가 여러분들 인사소통법 그 기속력 파트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의 이제 기본서에서 가지고 있는 목차 가져왔으니까 통일시켜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의가 뭐예요? 요거는 그냥 심치소에서 여러분들 우리 특허법에 때 기동력 하는 거는 심치소 말하는 거예요. 심치소에서 인용 판결을 하잖아요. 인용 판결하면 심기를 취소하잖아요. 심기를 취소하고 다시 이제 환송심으로 이제 내려보내잖아요. 특허 심판원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기동력이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심판원이 있고 여기 특허법원이 있어요. 특허법원으로 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허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결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환송심으로 내려오거든요. 그죠? 환송심으로 내려오면 이 특허법원에서 한 이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이 이 환송심에 미치는 거, 요걸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속력. 하나의 사건에서 이제 심각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미치는 효력을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생부터 하면 이거에 다 판례가 있으니까 어디에 발생이 되냐면 심결을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 인용 판결 해가지고 심결을 취소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허법원에서. 그러면 기속력은 심결을 취소하니까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에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 요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작용은 우리가 주 계획을 보면 되는데, 주는 환송심에 우리가 이제 기속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환송심의 특허 심판원이랑 심판관을 기속한다니까 지금 여기 심판원이었다가 심판원의 심결이 나왔고, 요게 특허법원으로 갔다가 특허법원에서 인용 판결 받아가지고 다시 환송심으로 간 거잖아요. 여기에 미친다. 이 특허법원의 이제 판단이 여기에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기속력. 제일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여기 미치는데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아니 그 판사가 안 봤던 증거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기속력이 당연히 벗어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판사가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기속력이 미치는 거고, 판사가 판단 안 한 범위 내에서는 기속력이 미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취소 후 심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거예요. 아시겠죠? 판사들이 판단 안 한, 여기 이제 특허법원에서 판사가 판단 안 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심결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증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심판 절차 내지 심결 취소 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 아시겠죠? 여기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예요. 봐봐요. 요거 심판 절차 내지 심결 취소 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결 취소 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요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 그러니까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번복 그러니까 심판이랑 심취소에서 그 제출되지 않은 증거로서, 아시겠죠? 이 첫 번째 요건을 만족을 하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인데, 이거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한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그거를 번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속력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여러분들 번복 가능성 요거 좀 눈에 익지 않나요? 요거 일사부재리 할 때 한 거잖아요. 일사부재리 할 때도 우리가 번복 가능성을 따졌잖아요. 그죠? 그거랑 요 기속력이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게 기속력이고 여기 일사부재리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기속력은 심판이랑 심취소랑, 그러니까 심판 단계에서랑 심취소 단계에서 증거를 모두 포함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송 전에 심판에서 증거 A 제출하고 심취소에서 증거 B를 제출했어요. 그 다음 환송심에서 증거 A를 똑같이 제출하면 요거 기속력에 반하고요. 아시겠죠? 똑같은 주장을 하면 기속력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고
심치소에서 증거 B 제출한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기동력에 반해요. 그러니까 심판이랑 심치소랑 환송정 심판이랑 심치소랑 모두 그 새로운 증거 여부에 이제 그 여부 판단할 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송전 심판이랑 심치소에서 제출한 증거랑 모두 포함해서 새로운 증거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사부재를 봐봐요. 1심판에서 증거 A를 제출했어요. 1심판에 심치소에서 증거 B를 제출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우리가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료 효과 미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심판에서 제출한 증거는 일사부재의 효과 미치거든요. 두 번째 심판에서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환송 전 심판이고 환송 후 심판이고 여기는 1심판이 끝났고 그다음 2심판을 제출한 2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사부재는 확정된 심결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확정된 심결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에서 아시겠죠? 1심판에서 증거 A를 제출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일사부질이 우리가 동일 증거인지 아닌지 따져볼 때 번복 가능성을 따지잖아요. 그거 할 때 동일 증거 일사부질이 할 때 동일 증거 여부 판단할 때 포함이 되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 B 있잖아요. 요거는 그 일사부질이 판단할 때 동일 증거 여부 판단할 때 판단 대상이 되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증거 B를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속력이랑 일사부재리랑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동일 여기서 기속력에서는 새로운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기속력에서는 지금 새로운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일사부재리에서는 동일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판단할 때 번복 가능성을 따진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봐봐요. 기속력에서는 여기 지금 환송 전 심판이랑 심치소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포함한 걸로 이제 새로운 증거 여부를 따지는 거고 그리고 일사부재리는 1심판이랑 1심판의 심치소 중에 1심판 심판에서 제출한 증거만 이제 일사부재리의 동일 증거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는 일사부재리의 동일 증거 여부에 할 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제출해도 일사부재리 반하지 않아요. 됐죠? 요게 좀 차이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됐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심판, 심결 취소 소송 모두 포함해서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일사부재랑 똑같이. 됐죠? 그렇게 하고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치도 갔다가 환송심에서 이제 다시 재심결을 하잖아요. 이게 기속력에 반하는 심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심치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심치도 2차 심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한 심결 취소 사유가 된다. 이 자체로 우리가 위법한 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소송물이 뭐냐면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 사유잖아요. 요거는 절차적 하자 사유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인용 판결해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2차 특허법원에서도 바로 인용 판결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됐죠.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론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거 할게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정의 일체성에 의해서 전부 취소된 경우 기속력의 범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옛날에 한창 중요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하니까 봐볼게요. 보면 지금 이 사건 원심결에서는 정정이 적법하고 진보성에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보성에 반하지 않고 1항, 3항, 4항, 5항 있었어요. 진보성에 반하지 않고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심결을 내렸단 말이죠. 봐봐요. 이게 사실관계인데 환송전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의리 갑한테.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하면 우리가 정정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정정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심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심결을 내렸냐면 정정은 적법하다. 정정은 적법하고 이제 1항, 3항, 4항, 5항만 보면 되는 거예요. 1항, 3항, 4항, 5항은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심판은 기각심결이 나왔어요. 요게 요 심결 여기 심판원에서 심결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게 심치도 갔어요. 요게 지금 심치도로 갔다. 요게 지금 심치도로 간 거예요. 심치도로 가니까 정정은 여전히 적법해. 정정이 적법한데 지금 보시면 1항 발명 있잖아요. 신규성에 반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망 사항 5항은 진보성에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 사항 5항은 사실상 판단을 잘 한 거예요. 심판에서 판단을 잘 한 건데 1항만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정이 일체성에 의해 가지고 1, 3, 4, 5항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죠? 정정의 일체성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거 뭐냐 요 심취소에서 심결이 잘못됐으니까 심결을 취소해 인용 판결하고 심결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심결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원심결 전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정이 적법한데 이 정정의 일체성에 의해 가지고 정정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정정이 여기 정정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정정이 일체로서 1, 3, 4, 5항에 이렇게 다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정의 일체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항만 잘못됐어도 3, 4, 5항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전부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심결 전부를 취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정의 일체성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기속력 하니까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1차 심취소에서 이걸 다 심결을 취소를 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기 3, 4, 5항은 사실은 판단을 잘한 거잖아요. 심판원에서 똑같이 판단했으니까 3항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4항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5항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진보성 반하지 않는다. 판단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1항만 지금 심판원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원래는 1항만 그 심결을 취소하면 되는 건데 정정의 일체성에 의해 가지고 1, 3, 4, 5항 다 취소한 상황이에요. 그죠? 요랬을 때 환성후 무효심판 있잖아요. 환성후 무효심판에서는 여기 지금 1항에 만 기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1, 3, 4, 5항 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1항 1항만 기속력이 인정되면 아시겠죠? 1항만 기속력이 인정되면 지금 나머지는 기속력에 이제 저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기속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 기속력 인정되면 1, 3, 4, 5항 다 기속력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지, 새로운 증거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 새로운 증거가 이제 그 심취소 판사님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인지 따져보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봐봐요. 이것도 학설 대립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다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나온 학설 대립이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보시면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1항의 위법성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기속력은 1항에만 발생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기속력은 1항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기속력 1항에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항만 원래 지금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근데 3, 4, 5항도 정정의 일치성에 의해 가지고 그 심결이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때 기속력은 여전히 1항에만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 학설이 물론 있어요. 학설 대립이 뭐 어떻게 있냐면 전부 심결이 전부 취소됐으니까 전부 이제 기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 심결 취소 이유를 봐야지. 지금 1항에만 그 심결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1항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정정 일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취소한 거니까 1항에 지금 심결 취소 사유가 있는 거니까 1항에만 지금 우리가 기속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라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일부 청구항에 관해서만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1설이 있고 보시면 전부 기속력이 발생한다는 2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지금 기속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실 여러분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보너스 알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 사망 발명 있잖아요. 이 사망 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심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사망 발명에 대해서 2차 심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2차 심취소 청구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사망에서는 지금 기속력이 이 1차 심취소 판결에서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다. 사망에 지금 일단 이거 잘못 판단했죠. 기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다. 이 사망에.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기속력에 의해 가지고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2차 심취소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사망에 대해서 다시 상고로 올라갔어요. 상고 올라갔어요. 상고 올라갔는데 그래 요거 2차 심취소야. 너 지금 요 판단을 잘못했어. 지금 사망에 지금 진보성이 인정된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요거의 기동력이 발생한다는 판단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했어.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동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 거는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유는 안 맞아도 결론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는 안 맞아도 결론이 똑같아. 여러분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 민사소송 할 때 잘 공부하시면 이유는 안 맞아도 결론이 똑같아. 그럼 기각 판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심취소에서 잘못한 거예요. 2차 심취소에서 지금 사망에 대해 가지고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판단하지도 않고 진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됐어요. 나머지 두 가지 사실관계가 있는 판결례들이 있는데 하급심 판결례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송심 지금 우리가 1차 환송 전 심판이 했다가 지금 특허법원 갔다가 다시 환송심이잖아요. 이 환송심에서 절차권을 보장하자. 절차권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 판결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뭐 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남들 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환송심에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하면 이 두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심판 청구인 경우 판례, 두 번째 심판 피청구인 경우 판례가 있거든요. 봐봐요. 일단은 요게 사실관계가 심판 청구인 경우 판례랑 심판 피청구인 경우 판례인데 아시겠죠? 일단은 심판 청구인인 경우에는 절차권 보장을 해줘요. 절차권 보장을 해준다. 심판 피청구인 경우에는 절차권 보장을 안 해도 그렇게 이제 문제를 안 삼았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결론 알고 계신데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 하기 앞서서 봐봐요. 지금 을이 갑한테 지금 갑이 이제 특허권자거든요. 을이 갑한테 무효심판 청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인용 심계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갑이 을한테 심취토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인용 판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고했어요. 상고해서 기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심취소에서 이제 심취소에서 인용 판결 나오고 상고 대법원 가서 기각 나오잖아요.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특허 심판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취소에서 인용 판결이라는 게 뭐예요? 심결을 취소하고 이제 환송심으로 환송하다. 요게 이제 인용 판결이잖아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특허법원 판단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특허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심결을 취소하고 환송심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이 맞다라는 거 대법원이 했으니까 바로 이제 심판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심판원으로 왔는데 환송 후 심판원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18년 3월 19일에 심판 번호를 알려주고 18년 3월 하루 있다가 우선 심판 결정을 통지를 하고 그날 바로 심리 종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이제 막장인 게 어딨어요? 이틀 만에 지금 심리 종결해 버리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을은 지금 절차권이 박탈돼도 너무 박탈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기속력에 의해 가지고 기각 심계를 내렸거든요. 을한테. 근데 을한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안 줬으면서 새로운 증거 안 제출했다고 기속력에 의해서 기각 심계를 하는 거는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간을 좀 주고 새로운 증거 안 제출하면 기속력에 의해서 기각 심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여기 지금 이틀 만에 지금 심판번호 부여하고 우선 심판 결정하고 심리종결 통지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절차권 박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을이 지금 심판 청구인이잖아요. 심판 청구인인 경우에 환송심에서 이제 케이스예요. 요거는 봐요. 여기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 보시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우리가 기속력에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기속력에 의해서 기각 심결하면 요거는 말도 안 된다. 아시겠죠? 위 심결은 사실상 행사할 기회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 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권 이익에 침해가 돼서 위법하다. 요거 심판 청구인인 경우에 환송심에서 절차권 박탈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심판 피청구인인 경우인 케이스예요. 봐봐요. 요거는 지금 갑이 등록됐어요. 을이 갑한테 무효심판 청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기 앞서서 무효심판이랑 취소신청 있잖아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정심판 청구 못합니다. 정정 청구해야 되는 거죠. 특허법원에서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있을 때 정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정정심판 8대에서 했고, 취소신청에서는 취소신청이 심판원에 있을 때 요거 여러분들 정정 심판 못합니다. 정정 청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취소신청이 특허법원에 있을 때 정정 심판 청구 못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취소신청은 지금 결정계의 심판이잖아요. 결정계의 심판에서는 무제한설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취소 사유를 주장을 못하잖아요. 새로운 취소 사유를 주장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정 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소 신청이 특허법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정정 심판 청구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취소 신청이 대법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정 심판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럼 무효 심판이랑 취소 신청이랑 동시에 기회를 줄 때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효 심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 심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 신청이 특허법원에 있어요. 그리고 무효 심판이 동시에 특허법원의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면 무효 심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이제 기본인 거고. 봐볼게요. 사실관계 봐볼게요. 봐요. 갑이 특허 등록 받았고 을이 갑한테 지금 이제 무효심판 청구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한테 1차 정정 청구를 했단 말이죠. 요거 지금 무효심판 단계에 있으니까 정정심판 청구 못하고 정정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기각 심기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취소를 청구합니다. 심취소를 청구합니다. 다시 을이 갑한테. 그리고 인용 판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상고했어요. 그냥 기각 판결 나왔어요. 여러분들 심취소에서 인용 판결 나오고 상고에서 기각 나왔으면 여러분들 다시 심판원으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심판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심판원으로 왔어요. 다시 환송 후 무효 심판이 왔어요. 아시겠죠? 환송 후 무효 심판이 왔는데 여기서 2차 정정 청구, 3차 정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갑은 보시면 여기 지금 갑이 지금 무효 심판 단계에 있을 때는 여기 무효 심판 단계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죠. 정정 심판 청구 못 하고 정정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심취소랑 대법원 단계 있잖아요. 여기서는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갑이 지금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었는데 정정 심판 청구 안 하고 이제 환송심에 와가지고 환송 후 무효 심판에 와가지고 이제서야 정정 청구한다? 아니 이거는 너무 이제 갑이 정정 심판을 이때 했어야죠. 갑이 지금 정정 심판을 특허법원 있을 때랑 대법원 있을 때 했어야죠. 안 해놓고서 이제서야 정정 청구한다? 요거는 불수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저작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정정 청구를 이제 2차, 3차 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아무튼 여러분들 취지는 그런데 이 이제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정정 청구는 우리가 이제 그 특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정정 청구는 특별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답변서 제출 기간이랑 직권심리에 의한 의견서 제출 기간이랑 심판장의 재량 기간 이 세 가지 기간에만 우리가 이제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답변서 무효심판 청구하면 부보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을 주거든요. 그 답변서 제출 기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있잖아요. 무효심판 청구하면 여기 지금 부보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을 줬을 거예요. 여기 답변서 제출 기간을 이 답변서 제출 기간에 지금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환송 후 무효심판에서는 이 환송된 무효심판 있잖아요. 그때는 답변서 제출 기간 안 주잖아요. 부보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 주는 건데 이때 맨 처음에 무효심판 청구할 때 부보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환송심에서는 지금 부보송달도 안 하고 답변서 제출 기간도 안 주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변서 제출 기간이 아니니까 정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니까 지금 2차, 3차 정정 청구를 안 받아주겠다라는 논리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취지는 제가 요 판례의 취지는 아니 1차 심취소랑 특허법원 있을 때랑 대법원 있을 때 정정 심판 청구했었어야 되지 왜 이제 와서 환송심에 와가지고 2차 정정 청구, 3차 정정 청구를 왜 이제 와서 하냐 안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취지고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답변서 제출 기간이 아니니까 정정 청구를 안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아시겠죠? 속뜻이 있고 겉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답변서 제출 기간이거든요. 답변서 제출 기간에 의해서 심판장이 답변서 제출 기간의 정정 기회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 환송심에서는 우리가 답변서 제출 기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정정 청구가 인정되는 답변서 제출 기간을 안 준다. 그러니까 2차, 3차 정정 청구를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서 피고 지금 보시면 정정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2차, 3차 정정 청구 있잖아요. 환송심에서의 정정 청구 요거 2차, 3차 환송심에서의 정정 청구 요거는 안 받아들여지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2차, 3차 정정 청구를 안 받아들여주고 지금 보시면 기속력에 의해 가지고 무효 심판은 인용 심결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런 결론이 있다는 이런 이제 판결리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우리가 싹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일반론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 판결리 두 개 여기 지금 당사자 절차권 관련해서 판결리 두 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요거 그 정정의 일치성에 의해 가지고 심결 전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1항에만 기동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